한자일에 1800 플러스 제57강 형입니다. 다들 하기시습 지불력서로를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합니다. 공자가 말합니다. 말씀설이 기쁘다냐? 이 학습 부진하더라? 라고요. 공자님께서는 대체 뭐라고 하신 건데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형 바꿀 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글자의 아래를 어진 사람 인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근데 어진 사람 인이라는 글자는 원래 없는 글자예요. 맏형자 소전하고 빌축자 소전을 보세요. 같은 글자죠. 원래 안석 괴자인데 허신이 이거를 다른 글자로 잘못 봐가지고 셋으로 나눠놓은 거다 그렇게 말을 했죠. 자, 아무튼 안석 괴자는 자리에 앉는 동작이죠. 자, 누구는 야 안석 괴자 같은 경우는 잘 쓰이지도 않는데 뭐하러 기조에 넣었어? 라고 말을 할 텐데 1800자 중에 100자가 넘는다고 했죠. 계속 나옵니다. 자, 형용자입니다. 각골문에서도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그러니 이거를 무슨 어진 사람이니 뭐니 하면서 두 발만 그린 사람이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100%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얼마나 한심합니까? 두 발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아무튼요. 이거는 마지, 나이가 많은 사람, 훌륭하다, 그리고 멍하다 그런 뜻이네요. 자, 먼저요. 입구라는 것은 그릇에 음식이 담긴 거죠. 그리고 그걸 먹는 신체 부위는 입이죠. 입에서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의사소통을 위한 말이나 글을 뜻하는 말씀어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모든 소리인데 사람이라면은 야, 아 하는 그런 단발적인 소리, 웅얼웅얼,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반복되는 소리, 노래 그런 겁니다. 아무튼요. 소리를 치고 있다는 거야. 누가? 어떻게? 땅바닥에 주저앉아갖고. 입구자가 위죠.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소리를 친다는 거야. 왜? 힘들어서 털썩 주저앉아서.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윗사람에게 고하는 하소연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멍하다겠죠. 왜? 어려운 일을 당해가고 정신이 나간 거야. 멍하다고. 자, 그러니까 뭐 살려주세요. 억울합니다 하면서 소리를 치는 그런 모습이겠죠. 자, 다음은요. 역시 입구자가 위인데 위에다 대고 웅얼웅얼 주저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왜? 이게 안석괴자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 하늘에 있는 신께 주저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몸을 낮추고 도와달라고 한다는 거죠. 특히 입구라는 거는 그릇에 음식이 담긴 거죠. 바로 제사상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담아놓고 이렇게 차려놓고 꿇어 앉아가지고 주저리 주문을 읊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안석괴자는 주저앉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신께 저놈 좀 주저앉혀 주세요. 잡아뜨려 주세요. 쓰러뜨려 주세요 하면서 저주를 빌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빌주자입니다. 입구가 또 있네요. 조자 모순이죠. 입은 하나니까 그래서 소전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자가 자꾸 형으로만 쓰이니까 나중에 만든 글자로 보이죠. 주문, 저주, 주술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뭐 형, 마지는 뭐냐? 보세요. 안석계라는 글자는 자리니까 지위, 직위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야, 이번에 과장 자리는 누가 앉을까? 그러잖아요. 보세요. 지금 이 사진에서 누군가 충문을 읊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지위일까요? 아마도 큰아들 맞을 겁니다. 왜? 예로부터 제사는 마지가 주관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장례식장을 가보면은 큰아들이 상주가 되죠. 그래가지고 모든 일을 주관하죠. 그래서 형, 첫째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라는 거는 형제들 중에서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겠죠. 근데 대라는 거는 꼭 부모 자식 관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승과 제자 또는 왕과 왕세자 관계에서도 계속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형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한 스승 밑에서 같이 배우는 사이인데 나보다 먼저 들어왔거나 또는 학문적인 수준이 나보다 높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꼭 부모 자식이 아니라도 아랫대에서 후계를 잇는 사람을 맞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리 중에서 대를 이을 가장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충실한 사람 이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주랑자입니다. 이거는 자리를 물려받는 마지한테 주는 돈이다. 뭐 그런 뜻이겠죠. 예황이라는 것은 예물로 주는 돈, 석황은 사전에 벼슬 같은 거를 내려준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여기다 잠깐 중요한 얘기를 좀 보태면요. 지금 누구는 야, 너 왜 여기다 사람 사진이 아니고 왜 밤 사진을 넣었어? 할 텐데 한자는 상징과 비유라고 했죠. 보세요. 이게 사람이라면은 이 열매, 씨는 자식이고 이 씨를 싸고 있는 껍질은 부모의 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 나무 아래에는 여러 열매, 그러니까 여러 자식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식의 순서를 표현하는 소재로 활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식들 중에서 맞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렇게 잘 익어갖고 껍질을 터트린 모습일 겁니다. 왜? 맞이는 가장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부모를 떠날 거니까 독립을 할 거니까 그런 거죠. 만일에 막내 동생이라면 아직 덜 익은 걸로 묘사를 하겠죠. 자, 제가 앞에서 윈누이 자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씨, 열매는 자식이고 껍질은 부모의 품이다. 하나만 하는 소리죠. 그래서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야말로 개망신을 당한다는 거죠. 자, 제가 여담을 좀 하면은 사건 의뢰라고 이 살인 사건을 다루는 채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로 정년을 하셨는데 이제 법학 박사까지 하시고 김복준 선생님이 진행을 하는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꼭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아무튼 이분이 시를 배운다는 거야. 근데 시 선생이 그랬대. 꽃망울이 터지면은 이게 꽃이 피잖아. 이게 산모가 출산하는 거랑 똑같답니다. 그래서 막 꽃을 보면 슬프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울라고 그래. 그 생각 때문에 한참 슬펐대. 가장 화려하지만 실상은 산모의 고통이었다. 그런 거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꽃을 피우는 거는 사랑을 하는 거 아닌가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화장을 하고 뭐 향기도 뿌리고 그렇게 해서 상대를 유혹해서 씨를 퍼뜨리죠. 그러면 이렇게 꽃을 피운다는 거는 가장 혈기왕성할 때 아름답게 꾸미고 짝을 맺어갖고 사랑을 나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슬퍼? 여러분은 예쁘고 막 젊은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하는 거야. 그걸 보면 슬픕니까? 막 설레고 행복한 게 아니고 슬퍼서 눈물이 난다? 초목으로 치면은 출산은 열매가 이렇게 다 자라가지고 과피를 찍고 나오는 거겠죠. 사람하고 똑같죠. 그야말로 그 시선생이라는 양반은 수준 미달이다 이거죠. 아니 길가에 핀 꽃을 보고 또는 뭐 지나가는 개를 보고도 슬픔을 느낄 수가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거야. 근데 그 사람한테도 받은 꽃이 생각나는 거야. 또는 작년에 죽은 반려견이 생각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시인은 또 원래 감수성이 더 예민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 꽃이 출산을 상징하는 거야 하면서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은 놀림당하기 딱 좋다 이 말이죠. 아니 결혼식장을 간 거야. 그때 엄마 아빠는 품에 있을 때 더 잘 못해줘가지고 앞날이 걱정돼갖고 울 수는 있죠. 근데 친지들부터 친구들은 야 너무 이쁘다 좋은 짝 맺어갖고 좋겠다 그러면서 축하하고 웃고 떠들고 그러죠. 근데 지 혼자 막 슬프다고 울고 있는 거야. 아, 난 너무 슬퍼. 그럼 병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돼. 이게 다 한자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그런 거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김복준 형님께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당장 그 시선생 바꾸라고 말을 전하고 싶고요. 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한자든 뭐든 그냥 다 이렇게 상식이고 특별할 게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 다른 모든 문학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엉뚱한 결론이 나온다 이겁니다. 상징과 비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왜 이 열매 얘기를 길게 했느냐 이거는 한자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별표 3개 해놓으시고 자, 상급 한자 보겠습니다. 빌축자입니다. 이거는 신을 뜻하는 보일 시자죠. 그러니까 신께 복을 달라고 빌고 있다 그런 모습인 거죠. 특히 누구의 복? 형용자죠. 맞이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뭔 소리죠? 맞이는 자리를 물려받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왕위를 물려받는 거죠. 또는요. 이거는 충실한 열매라고 했죠. 그러면은 얘는 곧 밖으로 나가서 홀로서기를 하겠죠. 그래서 주기식, 취임식을 한다든지 또는 혼례 같은 경사 때 복을 비는 의식이 된다는 거죠. 빌다 축문하다 축원하다. 축결혼, 축하, 축사, 축문, 축제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예, 상황황, 하물며 황입니다. 상황, 정황, 형편, 뭐 하물며, 더군다나 딱 봐도 어렵겠죠. 하지만은 한자는 표현하지 못하는 게 없다고 했죠. 어떻게?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자는 동영상이고 상징과 비유로서 의미를 만들어낸다고 했죠. 자, 첫 번째 물숫자죠. 지금 물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알았어. 물이 어떻다고? 형용자 제사를 지내고 있어. 뭔 소리죠? 바로 물이 부족해갖고 하늘에 물을 달라고 비를 달라고 기우제를 지내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다음이요. 이 형용자는 본래 윗사람한테 고하다 하소연하다 그리고 제사 지내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보세요. 나 물이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윗사람한테 고하고 있어. 그런 말이죠. 왜? 자, 글자를 보세요. 입구라는 거는 본래 그릇에 음식이나 물이 이렇게 담긴 거라고 했죠. 그리고 안석계자는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글자 그대로
물이 그릇에 이렇게 담겨 있었는데 그것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갔다. 줄어들었다는 말이죠. 수요가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그 형편을 왕한테 또는 신께 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정, 형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일이 어찌어찌 되어가고 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요. 전하, 가뭄이 심합니다. 그래서 논밭이 저수지가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백성들 다 죽게 생겼어요. 하고는 왕한테 그 어려운 사정을 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정이 안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요, 신께 기우제를 올리는 거야. 그러면서 사정이 이러이러합니다. 안 좋아요. 그러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소원을 비는 모습이라는 거죠. 뭐 상황, 뭐 정황, 근황 이런 거는 뭐 사정, 형편이 어찌어찌 하다 그런 말이겠죠. 그리고 작황이라는 거는 작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아닌지 그 상황 그걸 말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호황, 불황이라는 거는 경기가 뭐 좋다, 나쁘다 그런 말인데, 자, 물이 부족하면 전 농가가 다 똑같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본래는 호황이라는 거는 물이 적절한 거야. 그래서 농사가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다. 그리고 불황은 전체적으로 부족해가지고 그렇지 못하다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하물며 뭐 더군다나 이런 것도 뭐냐? 자, 하물며라는 거는 사전에 그도 그러한데 더욱이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장정이 없어도 농사 지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하물며 열 너댓 되는 아이들까지 전쟁에 나오라니요. 그런 경우죠. 자, 이거는 이 형용자 때문에 생긴 뜻일 건데 지금 물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형용이라는 거는 곧 수확을 앞둔 잘 익은 열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물이 없는 건 없는 건데 곧 있으면은 수확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에 물이 없다는 겁니다. 신이시여, 물이 부족합니다. 하물며 더군다나 곧 수확할 때인데 왜 하필 지금입니까?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일을 다 해갖고 곧 결과를 낼 건데 하필 꼭 그때냐 그 말인 거죠. 우황, 하물며. 자, 그러면 학설은 이 하물며를 뭐라고 할까요? 더군다나 하물며. 복잡하죠? 그러면 안 쓴단 말이야. 꼭 써야 된다. 그러면은 보나마나 100% 어음이 같아갖고 하물며라는 뜻으로 가차된 거야. 가차자야 그러겠죠. 보나마나야. 자, 바꿀 때 써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딸린 식구가 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여덟파라고 아래는 형용자의 결합이죠. 맞아 안 맞아? 맞죠. 이 글자는 바꾸다 그런 뜻인데 한자는 동영상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 여덟팔은 나누다 떼다 그리고 분리되는 겁니다. 보세요. 나 분리됐어. 왜? 어디서? 형용자. 이렇게 열매가 다 익어가지고 무슨 말이죠? 형용자는 충실한 열매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 익어가지고 껍질에서 분리되고 있다는 말이죠. 껍질을 벗답니다. 자, 다음이요. 이 형용자에는 안석괴자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라면은 앞서 말한 대로 열매는 씨, 자식이고 껍질은 부모의 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홀로서기를 하려고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다 혼례를 치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어째서 이게 바꾸다냐? 보세요. 껍질을 벗는다는 거는 헌옷을 벗는 거라고 했죠. 자, 제가 한자는 아니 모든 언어는 관련된 의미로 이렇게 무한확장한다고 했습니다. 헌옷은 더러운 거니까 그래서 구태, 얼룩대, 바뀌어야 될 것, 잘못, 흠, 하자, 상처 이런 의미를 간다고 했죠. 한자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얘는 평소에 이렇게 더벅머리에다가 꾀자지하고 다녔단 말이야. 그러다가 혼례를 치릅니다. 그러면 머리는 상투를 틀어갖고 단정히 하고 더러운 옷을 벗고 가장 깨끗하고 아름답게 차려입죠. 그래서 모습을 바뀌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용자가 있죠. 그래서 성숙한 모습으로 빼어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요. 허물세자는 벌레 회자가 들어있나요? 이렇게 허물을 벗었다. 헌옷을 벗었다 그 말이고. 벗을 탈은 나무 목자네요. 나무 껍데기를 벗겼다는 거죠. 특히 이 글자는 껍질이고 헌옷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껍데기를 벗긴 그 민둥한 회초리 그걸로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매로 친다 그런 뜻이겠죠. 부스럼 탈은 병들었다는 거네요. 껍데기가 벗겨지는 병이다 그런 말이고요. 그러니까 종기가 가라앉으면 딱지가 생기죠. 그리고 아물면은 떨어져 나간다 그런 말이겠죠. 잿물새는 물수잖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물로 씻는다는 거죠. 때를 벗기다, 깨끗하게 닦다 그런 말이겠죠. 자, 조금 복잡해갖고 뭐 한 달이 건너뛰고 하니까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그냥 여덟 팔자가 있으니까 잘 익어가지고 껍데기 벗은 거야, 분리된 거야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상급한자는 한 화면으로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 자, 이거 좀 정리한다고 좀 짧게 힘이 들었지만은
최단생은 정리의 왕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자, 빨리 해보겠습니다. 벗을 탈자는 고기육이죠. 고기육은 몸뚱이, 고기, 신체 부위란 말이야. 그래서 몸에 씌워진 옷, 허물, 잘못 이런 것들을 벗는다 그런 말이죠. 허물을 벗다, 탈피, 탈이 됐죠? 자, 사면하다 나오다는 이 글자는 허물을 벗고 새로워지는 거니까 바뀌는 거니까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죄인이라는 허물이 씌워져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났다, 풀려났다 그런 말이죠. 이탈, 뭐 탈당은 뭐냐면은 원래 같은 병끼리는 한 옷을 입습니다. 군대가 그렇죠. 그 옷을 벗고 그러니까 그런 신분을 벗었다 그런 말이죠. 탈색이란 말은 물든 그러니까 더러운 색이 빠졌다 그런 말이고 자 그리고 이 탈세라는 말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말인데 왜 벗을 탈자를 썼을까요? 자 아니면 말고인데 벗을 탈이라는 거는 벗어나는 거니까 세금 납부 의무를 벗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된다 면해줬다 그런 말 아닌가요? 원래 그런 말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안 내는 것도 모두 뜻하게 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기쁠 열자는 마음심이죠. 마음이 어딘가에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답답했는데 여기서 벗어났다 그런 말이죠. 특히 바꿀 때는 헌옷 잘못을 벗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일이 지금 잘못된 거야. 그럼 짜증나겠죠. 걱정이 크겠죠. 거기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잘 풀렸다는 거야. 특히 바꿀 때는 새로워지는 모습이니까 그래서 홀가분하고 뭔가 좀 앞으로는 좋은 일, 새로운 일이 생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기대가 들고 막 들떠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기쁘다 손쉽다 희열 자 날카로울 예자는 세금자네요. 나 쇳덩어리야. 근데 뭐 어쩌라고? 때가 묻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벗기려고 문지르듯 표면을 갈다 그런 말이죠. 야 근데 어째서 이게 날카롭다야? 뭉툭하게 갈 수도 있잖아. 왜냐면은 이 형용자 때문이겠죠. 이거는 잘 익은 거고 열매가 껍질을 터트리고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몸에 그러니까 화농성 질환, 그러니까 종기 같은 게 생긴 거야. 그러면 열매가 익은 것처럼 그 안에 근이 있고 이렇게 빨갛게 되겠죠. 그거를 터트리려고 끝을 뾰족하게 간, 그러니까 침 같은 찌르개라는 겁니다. 날카롭다, 예리한 무기, 첨예하다, 예리하다, 예민하다 할 때 쓰는 글자죠. 자, 다음 이제 본열자입니다. 문에서 뭔가를 벗겨본다 그 말이죠. 문지기가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무슨 잘못을 저지르려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을 숨겼는지, 뭐 옷을 벗긴다든지 보따리를 풀면서 이렇게 뒤진다 그런 말이죠. 다음이야. 이 문이라는 거는 원래 한 식구라든지 아니면 같은 회사 직원 말고는 안 열어준단 말이에요. 관계자의 출입 금지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문을 통해서 뭔가 잘못된 게 들어온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한꺼풀씩 벗기면서 뒤져보는 거,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검열을 하는 경우죠. 야, 군장 다 풀어봐. 야, 이거 불온 소장 아니야? 이거 어디로 누구를 통해 들어온 거야? 하고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검열하다, 군사 점거하다, 가르다, 분간하다, 검열, 열람, 열병, 사열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다음 이제 세금 세자는 벼화자가 들어가 있죠. 수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벗긴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 방앗간에서 거둔 벼 껍질을 벗긴다 그런 말이겠죠. 탈곡하다, 수확하다. 야, 근데 어째서 이것이 세금이야? 자, 수확을 한 거야. 그러면은 세금을 내야 되겠죠. 설명 끝? 아니죠. 바로 이 형용자 때문이겠죠. 수확을 하면은요, 각 지역에서는 이 형자,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잘 익은 거를 왕한테 바쳐야 되겠죠. 그래서 수확물의 일부를 바치다, 진상하다, 세금을 내다 그런 뜻이 됐겠죠. 세금, 조세, 납세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끝으로 이제 말씀설자 볼 텐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이야기하다, 진술하다, 쉽다, 용서하다, 놓아주다, 유세하다, 설명, 뭐 학설, 발설, 욕설 등등등.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한 화면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따로 보겠습니다. 야, 아까 네가 정리의 왕이라며. 야, 네가 한번 해봐봐 이게 되나?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나 말이야 또는 나 글이야. 그런데 벗겼어. 자, 말을 벗기다. 무슨 말이죠? 어떤 말이나 글은 그 속에 이 핵심, 요지라는 게 있죠.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 막을 벗겨서 보이게 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책에 바꿀 때는 벗다는 뜻이다. 이렇게 딸랑 한마디만 딱 써놓은 거야. 벗다. 이게 핵심어고 골자죠.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치 막을 씌워놓은 듯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말이 뭔지를 이해를 시키려고 결혼이 뭐니 탈피가 뭐니 헌옷이 뭐니 하면서 때로는요
다른 예시까지 들어주면서 이런저런 말을 해갖고 이 말을 싸고 있는 이 외피를 벗겨서 보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다, 해설하다가 되는 거예요. 말의 골자, 속뜻을 풀라는 뜻입니다. 또는요, 뭔 일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내막이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말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답니다. 어떻게? 어렵게? 아니, 초보자도, 초딩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그래서 쉽다죠. 자, 다음이요. 누가 지금 어떤 말이나 글을 알아듣기 쉽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형이라는 글자가 있죠. 이거는 맞이고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최초로 연구한 결과를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학설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연구를 한 거야. 그거를 학회에서 또는 지방 대학 곳곳을 돌면서 발표를 하는 모습이죠. 연설하다, 유세하다. 됐죠? 야, 근데 어쨌든 이게 유설이 아니고 유세야? 그거는 모르죠. 다만 이유는 간단하지 않을까요? 유설, 발음이 좀 어려우니까 유세, 그렇게 되지 않았나. 아님 말고요. 자, 그럼 뭐 이 달래다 이런 것도 볼까요? 말씀원이라는 거는 의사소통에 쓰이는 말이나 그러죠. 바꿀 때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누가 잘못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제 좀 새로워져야지. 너 계속 그렇게 쓰레기로 살래 하면서 설득하는 모습이겠죠. 자, 다음은요. 바꿀 때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혐의를 벗으려고 하는 말이나 글이죠. 일의 자초지종을 말하거나 쓰다. 진술하다, 서술하다. 또는요. 야, 걔 좀 놓아줘 하고 벗어나게끔 하는 말도 되겠죠. 자, 또 바꿀 때는 어쨌든 벗은 거예요. 벗으면 속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 시원하게 말을 하다 그런 건데 특히 바꿀 때는 옷을 벗는 거고 이 형용이라는 거는 고하는 거죠. 그래서 저놈 옷 좀 벗겨주세요 하고 말한다는 거죠. 상대의 허물, 비밀을 들추는 경우입니다. 발설하다, 뭐 토설하다. 토설은 숨겨둔 사실을 비로소 밝히어 말하다 그런 뜻이죠. 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보세요. 바꿀 때라는 건 어쨌든 벗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인데 그게 뭐냐면 벗은 이야기야. 그러니까 남녀가 옷을 벗고 뭘 했다든지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자의 떠도는 이야기, 뭐 상스러운 말 이런 게 되는 거고 또 벗으면 빈 껍데기만 남겠죠. 그래서 실체 없이 떠도는 헛소문 이런 뜻도 된다는 거죠. 속설, 음담패설, 욕설, 낭설 이럴 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아무튼 나는 이런저런 뜻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거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한 건데 이거는 글자 강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근데 이걸 어떻게 다 구별해서 씁니까? 그냥 요새 말로 그냥 풀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됐고요. 끝으로 공자님 얘기를 잠깐만 좀 하자면 다들 이 문장을 하기 시습지 불역 여로라 해서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 다. 근데 말씀설이 어째서 기쁘다냐 이거죠. 기쁘다는 기쁠 열자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문장이 기쁘든 슬프든 뭐가 됐든 감정에 관련된 말이었다면은 마음심이 들어간 글자를 골라 썼겠죠. 이거는 배웠어. 그리고 말리을리 그리고 시습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익혔다는 거야. 뭐를? 그거를 배운 거를. 그랬더니 불역 서로 이것 말고는 잘 풀리는 방법이 없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훈장님한테 이 글자를 배운 거야. 이거를 틈틈이 익혔어. 그랬더니 문장이 잘 풀리네. 아, 그게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되네. 그 말인 거죠. 배우고 틈틈이 익히니 풀리지 아니한가. 기쁘기는 뭐가 개뿔 기쁘냐고. 말씀설이 기쁘다냐? 지금 이게 집단으로 좀 미쳐버린 거 아닙니까? 집단 최면에 걸린 거 아니냐 이거? 아니면은 집단 정신병? 문제는 이게 논어라는 책의 첫 구절이라는 거죠. 나는 이게 너무 황당한 거 그래갖고 서점 간 날 논어 책을 다 뒤져봤죠. 그랬더니 100%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말씀설이 기쁘다냐고. 첫 문장부터 틀려먹었는데 나머지는 읽어보나 마나죠. 그냥 이놈이 100개 쓴 거 아니야. 저놈이 또 100개 쓰고 그러는 거야. 설령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하겠죠. 왜? 다들 검다라고 하는데 혼자만 치다라고 하면은 도라이가 되겠죠. 다음 문장도 그야말로 개판이죠.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면 즐겁지 아니한가? 벗봉이라는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버두가 친구고 이거는 야당과 여당이라고 반목하는 사이라고. 글자를 보면 몸뚱이가 둘이죠. 그러니까 서로 왼쪽과 오른쪽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 문장은 올레자가 서술어겠죠.
유붕 자원방 있다는 거야. 뭐가? 서로 반대편에 선 사람이 입장이 달라도 서로 싸웠다는 거죠. 그랬더니 자원방 자연스럽게 먼 곳에 있었다. 그러니까 멀리 갔다는 거야. 사이가 멀어졌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가 올레자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있냐? 그 말인 거죠. 친구라는 건 본래 가까운 사이인데 왜 멀리 있냐고 이 양반들아. 자 누구랑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야. 근데 오해가 풀렸는지 뭐를 했는지 다시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술 마시고 즐기고 있다는 거야. 사이가 좋아져 갖고 걱정이 사라져 갖고 즐겁다는 거죠. 방송 제작 지원 및 불우의 토끼 성금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바람이 전하는 말 천사장님. 56강 바람과 관계되는 내용 아주 감명 깊게 공부했습니다. 무릎봄은 단순 바람, 바람풍은 단순 바람에 지나지 않고 벌레가 탈피하듯 물리적, 문화적 변화가 글자 속에 함의를 하고 있네요. 위대한 글자입니다. 야, 그렇습니다. 듣고 보니까 바람풍자는 바람이라는 것은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제가 강의 때 이 말을 좀 써먹었더라면 조금 멋졌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아쉽고요.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형님 아이디에 바람이 들어가 있네요. 마무리 멘트는 생략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